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좀 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재광 씨. 네, 재광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시민단체 역할도 뭐였죠? 시민단체 역할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속 그렇게 일어나야 되고 정부 강대국의 힘도 이제 올라가긴 할 건데 그게 진정한 그 자기들이 우러나와서 오는 반성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정책적인 차원도 단일 국가에서의 정책적인 차원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이 그런 진정한 화해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는다. 네, 저도 이 의견인데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역사관이 바뀔 수 있어요. 조금씩 변화할 수 있지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언론에 이제 노출되는 빈도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우린 이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계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역사 교과서나 역사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우린 이랬어 저랬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한들 국사 교과서에서 애들이 일단 교육을 받는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11년 동안 교육을 받아오면 과연 그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역할도 중요한데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은 좀 정부에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도 먼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서 말씀해주신 주가 정부 쪽에서 지금 그럴 의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부는 그 국민의 성격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물론 100% 반영은 되지 않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깔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 단기간에는 되게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중일 한일 이렇게가 서로 협력이 필요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점점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이에 정권도 변하고 거기에 따라 정책도 변하긴 하겠지만 아까 전철인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방향성이 화해 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고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인 화해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저도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거는 조금 이 한일 관계에 대한 건 아닌데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일부 소속 위원들하고 새누리당에 있는 일부 소속 위원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독일에 다녀와요.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동독, 서독 통일에 관한 그런 문제를 보고 우리 한국 통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정당끼리 초당파적인 연합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되게 그때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거거든요. 한일 관계에서 적용이 된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원으로 퍼지면은 충분히 진정한 화해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박근혜 그냥 아베 총리가 그냥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이제 그날의 여론이 충분히 바뀌어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에서 할 의향이 있다 하면 다 바뀌어지고 이거 과거사 문제는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있다 하면 또 그날 여론이 다 바뀌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여론이 바뀌는 거는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거지 우리가 서로 화해된다는 그 궁극적인 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통일에 관해서도 그냥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저희 인식이 달라지는 걸 뿐이지 우리는 통일을 향해 해야 된다라는 궁극적인 건 안 변하듯이 그것도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과 같은 걸로 봐요. 인식만 변하는 것이지 우리가 화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도 중요한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화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화해 필요성에 대해서 둘 다 어느 정도 두 팀 다 공감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능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의 차이지 화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화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할까? 나중에 된다고 한데
그거를 저는 좀 의문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이거 화해 필요성을 일본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중이 서로 공조를 해서 일본에게 그런 이 역사적 의식을 계속해서 정치적이로든 뭐 어떤 식으로든 시민단체로든 계속해서 생각을 주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독일처럼 그 가해자고 그들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도록 그거는 물론 그들 스스로도 그 일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는 게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그런 여론을 형성해서 그들이 진짜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민족적 적대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해소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다시 한 번만. 그 민족적 적대감이 결국에는 해소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진정한 의미의 화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일본 내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민족적 적대감이 생겨난 게 최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 그 이제 일본 내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 전쟁의 가해자고 그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한중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제 전후 세대,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에요. 이 민족적 적대감이 발생한 이유가 이제 과거 그 경제 발전으로 호황을 누리던 일본이 90년대 들어서 몰락해 버리잖아요. 그 몰락하고 나서의 패배주의를 이제 일부 구구자들이 그 패배주의를 그 민족적 감정을 이용해서 그 패배주의랑 같이 이용해가지고 극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이용해서 만들어낸 민족적 적대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일본인들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민족적 적대감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해소 방안에 대해서 민족적 적대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으로 정부랑 시민단체에 토의를 했던 위하려면.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아까 논의했던 거로 계속 연장선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요 전 토론에서 좀 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사람들이 화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의견이 있으신가요? 필요성은 그러니까 일본이 화해 필요성에 대해서 느낄 것이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이건 진짜 토론과 별개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많이. 제가 결론을 못 내리는 저는 의견이라서. 이게 좀 논외일 수도 있는데 이걸 편집해주시고 그 성선설 이전에 봤을 때 되게 논의를 많이 들어요. 되게 사람이 갈등 관계 있는 걸 싫어하잖아요. 사람 다 좋게 하고 싶지. 그렇죠. 근데 일본이 그런 정치적 선동만 없으면은 사이가 나빠지고 있을래? 보단 당연히 좋아지고 있을래가 더 당연히 맞는 방향이 아닌가. 화해 필요성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아 좋으면 좋지라고 다들 그 동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굳이 성선설 성악설은 아니지만 저는 성악설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추세라서 왜냐면 이게 사람이 뭐 태어났을 때 진짜 순수한 존재